육교 실전풀이 19가지에 관해 본 실전풀이 예문에서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록에 실려있는 고전인 하지장과 청금부 18문답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신수, 공명과 구직, 대인과 소시, 천시, 혼인, 질병, 구제와 재수, 수명, 부부, 출산과 임신, 실물과 시민, 관제와 소송, 가택, 실행, 매매, 시험, 이사, 분묘, 평생점 등. 1번 신수점에 관하여 세요가 동하면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요가 유정하여 건왕하면 개업, 전업, 출행 등의 길 경사가 있겠고 세요가 휴수무기하여 공파묘 등 충극이 되면 본인의 질병 등 근심 걱정이 있는 형상으로 육친의 상의에 의해 기륭을 판단한다. 세요가 얼파를 만나면 두려운 것으로 비록 일진의 생부를 받아도 좋은 신수라 할 수 없다. 형요가 지세하면 왕상휴수를 불문하고 사업상의 변화와 첩첩 등의 문제로 고통이 따른다. 소녀가 지세하고 왕상하면 사업 등 자손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겠고 휴수 충파되면 실직, 파직, 여명은 남편의 일 등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제요가 지세하면 첩첩 등의 문제로서 또 왕상하여 건왕하면 사업상의 문제로서 길하다. 휴수 충극이면 여자와 금전상의 문제로 흉하다. 관여가 지세하고 유정하여 건왕하다면 승진, 유임, 이때 여자는 남자의 문제 등으로서 길 경사가 있고 휴수무기 충극이면 관제, 구설, 간해의 질병, 우한 등이 있다. 부요가 지세하고 왕상유기하면 부동산 매매 등 인허가의 문제이고 휴수무기하면 자손의 근심 걱정거리가 생긴다. 청룡이 지세하면 희경사이기는 하나 주색과 낭비가 있고 주작이 지세하면 관제구설이 있고 구진이 지세하면 매사 하는 일마다 더디고 등사나 백호가 지세하면 사고나 질병의 주의가 있어야 하고 현무가 지세하면 사기나 도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 2. 공명과 구직점에 관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취직이나 승진, 당선, 임용, 재임 등의 공을 명리점에서는 관요를 용신으로 한다. 이때 제요가 관록의 원신이 되고 부요는 문서, 추천서, 이력서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같이 살펴야 한다. 이렇듯 공명과 구지점에서는 세요와 간을 살피는데 관이 세요를 생해주고 세요가 왕한 중에 관기가 지세하면 관직에 유리하다. 또한 지유와 녹봉이 오른다. 세, 관, 부가 사막국이 되면 공명과 시험점에서는 대길하다. 관청, 회사 등의 취직에는 관요로서 그 왕세를 살펴보나 개인 사무실이나 개인업소 등의 취직에는 응요를 그 주인으로 살핀다. 또한 도박 등 승부에 관한 것도 세와 응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공명점에서는 세요, 제요, 관요의 유기유정으로 승진과 명예를 이루고 특히 태세나 오요가 관요로서 득세, 생세, 합세를 한다면 군왕의 신임을 얻는 것으로 높은 곳으로 영전이 된다. 관은 왕한데 제가 세하면 근원이 없는 관이이므로 한직 등 명예직으로 쫓겨나게 된다. 관기가 지세하고 또한 세요가 수기인묘되면 중상, 모략, 질병 등의 신액을 당하고 이때 소녀가 동하면 파직을 당한다. 형요가 동하면 재물이 나가고 소녀가 동하면 추구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고 화가 따른다. 그러나 제요가 동한다면 승진, 영전이 된다. 관요가 일지와 월지에 비화되고 자오, 묘유에 임하면 정식 사원 또는 공무원이나 진술, 충미에 임하면 임시 잡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신사의 생지에 관이 임한다면 외근직으로 보좌하는 사원이다. 재관이 건강하고 재요가 동하면은 구직을 위해 금전을 쓸 수 있으나 재요가 휴수하고 정하며 관이 세하면 괜히 재물만 소모하고 구설수에 휩싸인다. 세요 혹은 관요가 공상이면 시험점과 구직점에 불안하고 또한 일진이 세요나 관요를 극하면 파직의 위험이 있다. 관직자는 부여와 관요가 세요를 부조하고 더불어 재요가 왕하면 아름답게 그지없다. 한편 소녀가 통하여 관요를 극하면 관직자는 화가 따른다. 세요나 응요 또는 오요가 공망인 가운데 일이나 월의 형극을 받고 타요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큰 재앙을 당한다. 태세와 간이 다 세요를 충극하거나 월건 동요가 다 세요를 극하면 직장에서 뜻밖의 실수로 파직을 당할 수 있다. 관여가 세요를 생합하거나 동안 관여가 진신이 되면 승진수가 있고 소녀가 지세한 중에 형요가 동하면 감봉이 되나 소녀가 동하고 재요가 복장되면 파직을 당할 수 있다. 개 중에 부여는 있어야 좋다. 또한 공망되지 않음이 좋고 세요를 부조하여야 한다. 3. 대인과 소식점에 관하여 소식은 부여로서 용신을 삼고 대인 즉 기다리는 사람은 육친의 법에 의한다. 따라서 항상 용신과 부여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면은 용신이 왕한 가운데 통하는 것을 기뻐한다. 용신이 왕하면 지세하거나 세를 생하거나 극하거나 간에 돌아올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용신이 휴수하면 돌아올 마음도 형편도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인 소식점에서는 용이 통하는 것을 기뻐하나 도적을 잡는 점에서는 용신이 정함을 좋아한다. 용신이 정하여 돌아올 마음이 없더라도 일진 또는 동요의 충을 받으면 돌아올 것이나 이때 월건이나 동요의 극을 받으면 일진에게 충을 받아도 돌아오지 않게 된다. 소식점에서 세와 응이 모두 공망이면 소식이 없다. 용신과 세요가 같이 공망이면 돌아오지 않는다. 세요가 공망인 가운데 용요가 발동을 한다면 속히 돌아올 수가 있고 용신이 공망이면 출궁할 때 돌아오고 또한 용요와 세요와 생합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매우 늦게 돌아온다. 용신이 동하여 합의되는 날에 용신이 정하면 충이 되는 날에 돌아오나 용신이 쇠약하면 왕해지는 날인 진술충미일에 돌아온다. 용신이 음복되면 용신과 합되는 월이나 일에 돌아온다. 소식점에서 부요의 청룡이 임하고 동하거나 주작이 임하고 동하면 소식이 전해져 온다. 이때 용신의 왕상과 휴수를 살펴야 한다. 소식점에서 부요가 합을 만날 때는 충되는 날에 충극되면 합되는 날에 소식이 온다. 부요와 응요가 공망을 만날 때와 묘와 절에 임하는 경우에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유언께에서 용신이 동하면 심신의 안정이 없어서 돌아오지 못하는데 유언께로 다시 변한다면 평생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유언께가 기언께로 변한다면 돌아오고 기언께가 유언께로 변하면 돌아오지 못한다. 용신의 왕세를 불문하고 세요나 용신이 공망이면 출궁하는 날에 돌아오고 용신이 동하여 합의되거나 용신이 임묘되면 충계할 때 돌아오고 용신이 동하여 충극됨이 없으면 공상됨도 또한 없다면 생세, 극세와 관계없이 비해되는 날에 돌아온다. 용신이 충극으로 휴수무기한데 백호, 등사가 발동하였으면 병이 들거나 사고로 돌아올 수가 없고 세요와 신이 모두 공망이면 돌아오지 않는다. 용신이 본께나 동요에도 없고 변요에만 있으면 변요의 일이나 월에 돌아오고 용신이 휴수하여 육춘께, 반음께, 유언께가 되거나 기신이 지세하면 돌아오지 못한다.
세요가 주작과 동거하여 부요를 극한다면 돌아올 마음이 없다. 용신이 간기에 음복되고 백호가 임하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재고에 음복되고 현무가 임하였다면 주색의 재물을 탕진하여 돌아오지 못한다. 4. 천시점에 관하여. 천시점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기상점으로 현대에는 활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상과 밀접한 사안 등에 부딪힐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경우가 있다. 천시점은 동요를 용신으로 한다. 만약 부요가 동하면 비, 눈, 이슬과 서리를 살펴야 한다. 만약 관요가 동한다면 안개, 우레, 번개를 살펴야 한다. 만약 재요가 동한다면 청명한 날이다. 만약 소요가 동한다면 해와 달과 별을 살펴야 한다. 만약 형요가 동한다면 바람과 구름을 살펴야 한다. 따라서 동요의 왕세에 의하여 기상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육친에 의한 기상의 변화에서는 용신이 유기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효의 경우 풍운지신이라고도 한다.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는 형요가 동한다면 바람과 구름으로 인해 해와 달이 밝았다 어두웠다 하며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기도 한다. 소녀의 경우 1월 성두라고도 하는데 해와 달과 별의 신인 소녀가 동한다면 하늘을 청명하게 하여 해와 달, 별을 잘 보이게 한다. 재요는 청명지신이다. 부요를 극하고 관요의 원신인 재요가 동하고 소녀가 같이 동하는 경우에는 청명한 날이 된다. 소녀가 부동이면 청명한 가운데 구름이 낀 기상이다. 관요는 음무지신이다. 구름, 안개, 서리, 혹서, 혹한 등 바람과 천둥이 되는 관요가 동한다면 하늘이 평온하지 않은 가운데 송극관과 재생관의 영향을 받는다. 부요의 경우 우설지신이라고도 하는데 비, 눈, 서리 등의 신으로 원신인 관요의 생을 받아 같이 동하고 재요가 무게하면 천둥과 광풍, 비바람을 동반한 기상으로 악천후가 된다. 태길과 기상을 연결한다면 가정의 대소사 등 공사의 일로 태길을 할 경우에는 동요를 위주로 하고 동요가 없을 경우에는 육친의 왕세를 본다. 재요나 소녀가 동하고 부요가 정하여 있으면 청명한 날이 되겠고, 재요나 소녀가 정하고 부요가 동하면 당일에 비가 오고, 또한 관요나 형요가 독발하면 구름이나 안개가 끼거나 바람이 분다. 부요와 재요가 동하여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면 비가 오락가락 변덕을 부린다. 부요가 휴수무기하고 관기가 왕하다면 가랑비 정도가 오겠으나 부요가 월건과 같으면 큰 비가 내리며 또한 오래 간다. 부요가 일진과 동요와 함께 삼합을 이루면 비가 오겠지만 재요와 일진, 동요와 함께 삼합을 이루면 비가 오지 않는다. 용신이나 동요가 진신이나 회두생이 되면 기세가 더욱 강화되고, 태신이나 회두극이 되면 기세가 약화되는 상으로 기상의 변화가 있게 된다. 또한 반응께는 기상의 변화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복은께는 기상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다. 부요가 정한 가운데 유기하여 공파, 충, 합이 된다면 비가 오는데, 공망이나 합된 것은 충이나 전실될 때, 월파나 충된 것은 합이나 전실될 때 비가 온다. 부요가 동하여 화요와 합이 되면 충계될 때 비가 오고, 일진과 합이 되면 부요를 충할 때 비가 오는데, 동하여 충된 것은 전실되거나 합될 때 비가 온다. 은기는 전실, 충, 합되는 일이나 시, 전후를 살펴서 은기를 잡는데, 이는 하늘의 신들은 가까운 것부터 응하여 주기 때문이다. 천시점에서 세요는 땅이고 응요는 하늘이다. 한편 목은 바람이고 화는 번개이고 금은 천둥이며 수는 물이다. 토는 삼합의 원칙에 의해서 수에 해당하는 진, 화에 해당하는 술, 금에 해당하는 추,
목에 해당하는 미로 본다. 천시는 동요를 용신으로 하나 동요가 없다면 공, 파, 충 합된 것을 용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제점하는 것이 좋겠다. 5. 혼인점에 관하여 혼인점에서는 상대방의 능력, 성정, 외모 등을 볼 때 용유의 왕세와 용요와 세요와의 생극관계로서 기륭을 살피고 양가의 화합과 혼인의 허락 등의 문제는 응요의 왕세와 응요와 세요와의 생극관계를 살펴본다. 혼인점의 경우 남자 쪽에서는 제요를 용신으로 하고 여자 쪽에서는 관요를 용신으로 한다. 한편 제요는 처와 첩으로 남자의 여자가 되고 관요는 남자로서 여자의 정부가 된다. 따라서 계중에 제요가 중첩이 되면 남자에게는 여자가 많은 상이고 관요가 중첩이 되면 여자에게는 남자가 많은 상이 된다. 혼인점에서 용신인 관요나 제요가 통하면 경쟁자가 있어서 먼저 취하는 것이고 용신이 중첩이 되면 경쟁자가 많은 것이다. 남자의 점에서 관요가 지세하면 본인이 된다. 관요가 지세하지 못하면 관계로 본다. 따라서 정한 관계는 무해하다고 보나 동하면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남자나 도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요가 관기보다 왕하면 구설수는 있겠으나 큰 해는 없다. 단 관계는 세요보다 왕하면 큰 해를 입는다. 관요와 제요는 유기해야 기라고 휴수하면 흉하다. 용요가 동하거나 생세 또는 합세를 하면 유정하다. 용요가 타요 즉 관요나 제요 이외의 효를 갖다가 합하면 상대의 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서 일진이나 동요가 용요를 합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남자의 점에서 형요가 동한다면 처나 제를 파하는 것이다. 이때 관요가 동하여 억제하여 주면 좋겠으나 관제 구설을 동반한 도적을 만나는 것이니 제고하여야 한다. 귀신이 지세하거나 동하면 혼인이 어려우나 귀신이 용요와 합이 된다거나 세요와 용신을 화출하였을 때는 성혼이 된다. 단 오래가지는 않는다. 가녀 중에 귀신이 있어 동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이나 중매인 등이 방해하는 경우가 되겠다. 그러나 원신이 동하여서 유통시켜준다면 중매인 등 이웃 등으로 인해 성혼이 된다. 만약에 육춘계가 육합계가 된다면 혼인에도 무방하다. 남자의 점에서 관여가 지세하고 응유의 재가 임하면 순리대로 음양이 화합한 것이고 반대로 제요가 지세하고 응유의 간이 임하여 있으면 음양의 순리에 어긋난 것으로 여자가 남자 위에 있는 상이다. 세요가 응유를 생하거나 동하여서 응유와 생합하면 내가 먼저 청혼하는 것이고 응유가 세요를 생하거나 응유가 동하여 세요를 생합하면 상대방이 먼저 청혼한다. 여자의 점에서 관이 동하여 세가 아닌 타요와 합을 하고 남자의 점에서 제가 동하여 세가 아닌 타요와 합을 한다면 지금 혼인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다. 남자 점에서 세가 동하여 제요와 합이 되면 성혼이 되겠지만 남자 점에서 형요가 통하면 혼인하려는 여자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간다. 목용신이라면 키가 크고 마른 편이고 화용신의 주작이 임하면 영리하고 토용신이라면 비대한 편이고 금용신이라면 까칠하고 수용신은 현명하고 총명하다. 세가 응을 극하면 결정권이 세에 있다. 응이 세를 극하면 상대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 세와 응이 상극하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간요가 발동하여 유통시켜주면 혼인이 성사된다. 개 중에 간요 2개가 다 동하면 중매인이 많고 남자 점에서 제요가 2개 있고 또한 여자 점에서 관계가 2개 있다면 남녀 공이 재혼의 가능성이 있다. 6. 질병점에 관하여 어느 점이든 간에 용신이 건강하고 기신이 휴수 충극됨을 기뻐한다. 질병점에서 세요가 용신이고 대점에선
육친법에 의한다. 육체는 신이고 생명은 명이다. 세는 정신이다. 병점에서는 특히 관계와 신명의 관계를 살피고 신이나 명의 백호가 임한다면 흉하다. 단 소녀가 동하여 관계를 극하면 평안하다. 병점에서 소녀는 의사요 약사요 간호사이고 이것이 지세하면 환자가 건강해지고 감기는 귀신이요 질병이요 시체로서 감기가 지세할 때는 병이 중해지고 부요지세는 병에 이롭지 않고 형요지세는 병에 도움이 안 되고 제요지세는 병이 더 중해진다. 원신이 왕하고 동하면 귀신이 동해도 무해하다. 원신이 충국되고 귀신이 동하고 왕하면 위험하다. 또한 용신이 휴수무기하면 충국되고 인묘될 때 위험하다. 용신이 회두생이 되고 진신으로 변하면 치료될 수가 있다. 회두극이 되고 태신이 되면 병이 점점 깊어가는 상이다. 질병점에서 육합계이거나 용신이 일진, 동요에 합의되면 병이 오래간다. 육춘께라도 용신이 충이 되면 바로 치유될 수 있다. 질병점에서 관기가 음복되고 공망이면 병이 매우 깊다. 관기가 제요에 음복되면 여자나 재물이나 음식에 의한 것이다. 소녀에 음복되면 주색으로 인한 것이다. 신명이 공망을 만나고 등사 백호가 함께 임하고 관기가 왕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관기에 청룡이 임하면 주색의 문제이고 관기에 주작이 임하면 구설수로 인한 마음의 문제가 있겠고 관기에 구진이 임하면 위장이나 비장의 문제이고 관기에 등사가 임하면 심신의 문제이고 관기에 백호가 임하면 피를 흘리는 사고이고 여자는 생리통이거나 산후통이 되겠고 관기에 현무가 임하면 색욕의 문제이다. 부모의 병에 형요가 동하면 병의 치료가 늦어지고 소녀나 제요가 동하면 병이 중하게 되어 치료하기가 힘들게 되고 관계가 왕해지면 관생부로 병이 치료되어 무사하게 된다. 아내의 병에 관계가 왕한 경우에 동하면 병이 점점 더 깊어진다. 남편의 병에 형요 또는 소녀가 동하거나 또는 같이 출현하면 병석에서 일어나기 힘들다. 자손의 병에 관기가 동하여서 소녀로 변한다면 병이 깊어진다. 형요가 왕하고 소녀가 동하면 병이 치유된다. 7. 구제와 제수점에 관하여 금전의 문제에서 나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상대는 능력이 있어야 피차의 오고감이 있다. 즉 신용과 능력은 유기유정함으로써 왕한 상태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휴수무기하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제점에서 상대 응요가 왕한 가운데 생합이나 합세 등으로 세요 또는 용신이 건강해야 만사가 성립된다. 구제점에서 제요는 제화가 된다. 소녀는 제원의 신이다. 관요는 설제의 신이다. 형요는 파제의 신이다. 부요는 제원을 파괴시키는 신이다. 육친의 생극제화에 의한 세와 응 또는 제와 용의 왕세로 일의 성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고로 내점자의 뜻에 따라 즉 대차, 수금, 투자, 위탁, 합작 등 응요의 육친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은행, 회사 등 관청의 경우에는 관요가 상대방이 되는가 하면 그 외의 육친관계에서는 육친법에 의한다. 따라서 단순한 구제의 경우를 제효를 용신으로 하지만 내점자의 상황에 의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겸하여 살펴야 한다. 구제점에서는 제요가 왕해야 하고 소녀가 공상되지 않아야 한다. 형요는 죄를 극하는 귀신으로서 형요가 동하면 왕하거나 지세하거나 교중되면 금전이나 재물이나 사업점에서는 모두 흉하다. 제요가 중첩이 되고 퇴거하면 오히려 재물운이 나쁘고 제요가 합을 만나면 재물이 늦게 들어오고 제요와 소녀가 삼합을 이루면 들어오는 재물이 배가 되어 들어올 수 있다. 제요가 동하여 관계로 하하면 관제구설이 있고 제요가 동하여서 형요로 하하면 손재수가 있다. 그러나 왕한 제요가 세요를 극하거나 제요가 지세하면
장사꾼에게는 이익이 많은 경우이다. 내께 외께의 새와 응이 비하되고 왕성하며 공상을 만나지 않으면 재물운이 매우 길하다. 한편 돈을 받는 경우 또는 빌리는 경우 응효가 공망을 만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재요가 유기유정이면 뜻대로 재물이 들어오나 재요가 공상이 되면 공상이 풀릴 때 재물이 들어온다. 단 재요가 휴수무기하고 충국을 당하면 신액을 당하고 극차할 수 있다. 재수나 사업점에서는 형효를 꺼리지만 타인과 동업하는 경우에는 형효가 왕에도 무방하나 이 경우 재요와 응효가 모두 공망이면 금전상의 문제가 있겠다. 8. 수명점에 관하여 수명의 장단은 세요의 왕세에 의하는데 세가 왕성하면 북이 장수하고 세가 휴수하여 공상되면 빈천단명한다. 수명은 보통 연으로 보나 화급한 상황이거나 또는 노인으로서 세요가 휴수충국이면 월과일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명은 세요를 생하는 효로 본다. 또한 생, 왕, 묘, 초년, 중년, 말년을 구분한다. 세요가 합으로 태양하여질 때 휴수묘절과 같이 위험하고 간기지세에 휴수충국하거나 세요가 공상이 되고 육춘께가 되면 대흉하다. 세요가 백호와 같이 있다면 용맹은 하나 성질이 사납고 급하여 본인의 잘못으로 불의의 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수명을 논함에 용신, 원신, 기신 등은 정함이 좋고 동함은 수명의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흉하다. 용신이 휴수하여 원신에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원신이 충국되고 인묘될 때 위태롭다. 기신이 동하거나 왕할 때 용신이 공파묘 되었다면 공파묘를 벗어날 때 위태롭다. 용신이 독발하여 회득극이나 태신이 되면 변효가 비하될 때 위태롭다. 용신이 세한데 기신이 합을 이루면 탐합만극으로 그 합된 것이 충이될 때 흉함이 일어난다. 소녀나 부요가 삼회절공이 되면 처와 이별하고 극하는 팔자로 스님 팔자이다. 세요와 신명이 관계를 수반하고 일묘되면 일생의 질병이 그치지 않고 육충, 육합계가 간기지세하면 평생 병으로 시달린다. 9. 부부점에 관하여 부부점에서 재요는 처와 첩으로 남편의 여자가 되고 간여는 남편 또는 부인의 남자 등이 된다. 따라서 부부점에서 재요가 중첩이 된다면 남자에게 여자가 많은 상이고 간요가 많으면 여자에게 남자가 많은 상이다. 재요가 중첩이 된 경우 응요의 재요를 정부인으로 본다. 부부의 화목과 회로를 점할 때는 용신이 유기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휴수 공선됨을 회피한다. 한편 용효가 변화없이 정함을 기뻐하고 동함을 꺼린다. 동한다는 것은 언젠가 그 끝이 있기에 혹여 진신되어도 길하게 변해도 충국세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태신 등 충국으로 흉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부점에서 용신이 동하는 경우 1. 동안용신이 세요를 극하면 배우자가 난폭하고 2. 동안용신이 화출한 변효가 세요를 극할 때 오행의 음양이 극이면 배우자의 이성 문제로 흉액을 당한다. 그러므로 용신이 극세를 할 때 세요가 왕성하면 이혼을 하거나 용신이 왕하고 세요가 휴수하면 큰 재앙을 당할 수 있다. 만약 부인 측에서 점을 칠 경우에 재요는 남편의 여자가 되겠고 남편 측에서 점을 칠 경우엔 관은 부인의 정부가 되겠다. 따라서 부인이 치는 점에 관요가 화출하고 변효가 재요일 경우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이다. 이때 화출한 재요가 세를 극한다면 정부가 나를 상해하는 것이 되겠다. 또한 남편이 점을 칠 때 재요가 화출한 변효가 간요일 경우 부인에게 남자가 생긴 것으로서 이때 화출한 간요가 세요를 극한다면 남편을 상해하는 것이 되겠다. 배우자의 이성 문제를 점할 경우에
동성효를 용신으로 한다. 즉 남편 측에서 점할 때에는 관효를 용신으로 보고 부인 측에서 점할 때는 제효를 용신으로 한다. 이때 관효든 제효이든 간에 중첩되어 있다면 부부 서로에게 이성이 많다는 것으로 본다. 부부점에서 용효가 유기유정하면 화합의 상이고 동성의 효가 효수충극이 된다면 배우자의 이성이 떨어져 나가는 상이다. 남자가 점할 땐 제효가 용신이 되고 여자가 점할 때에는 관효가 용신이 되겠다. 용효가 태신이 된다면 생사별의 경화가 되겠고 용효가 반음이 된다면 이합의 반복이 있겠고 복음계가 된다면 변동 없는 상황의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된다. 10번 출산과 임신점에 관하여 임신점에서는 소녀를 용신으로 하고 그 왕세에 의하여 자녀의 다소 및 기륭을 점한다. 소녀가 건왕하고 진신 또는 회두생이 되면 다자의 상이고 태신이나 회두극이 되면 생산의 능력이 적은 경우로 본다. 임신점에 태효를 살피고 태효가 출현되지 않는 경우 이효를 태효로 정한다. 태효가 왕상하고 동하면은 잉태한 것이고 태효가 일과 월의 충국을 당하거나 공망을 만나면 잉태하지 않은 것이다. 일단 잉태된 뒤에는 소녀를 태아로 본다. 12운성의 태나 소녀가 8개 중에서 양이면 아들이고 음이면 딸이다. 소녀가 동하면 일정대로 순하게 출산하지만 동하지 않고 암동도 없으면 일정에 어긋나서 출산이 지연된다. 태효와 소녀가 모두 공망이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태효가 월건과 일진의 생부를 받으면 관효 또는 부효에 임하지 않고 공망도 아니 되면 임신이 된다. 이때 태효가 양효만 아들이요 음효면 딸이 되겠다. 소녀가 동하여서 제효를 충극하고 감기로 화한다면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고 또한 낙태의 산액을 당한다. 태효가 중첩이 되고 또한 태효가 동하여 태효로 다시 변하면 쌍둥이로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 소녀나 태효가 이효에 있으면 청룡이 임하고 동하면 쌍둥이의 가능성이 있다. 유언께 관계가 공망이면 남편이 없을 때 출산을 한다. 음복이 된 관계가 공망을 만나서 묘절에 임하면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유복자를 낳겠으나 음복된 관계가 타효의 부조를 받아 왕상하면 남편이 타양에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부효에 백호 또는 등사가 임하여 동하면 난산이 되겠고 관효에 태가 임하면 임산부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겠다. 출산의 시기는 소녀의 모효, 본인점에서는 세효, 대인점에서는 제효를 함께 살펴본다. 모효가 건왕하고 소녀가 유괴하면 순산한다. 비록 소녀가 유괴하더라도 모효가 공상이 되었다면 산모가 상고로 고생을 한다. 그리고 공상이 물러가는 일이나 시에 출산을 한다. 소녀나 모효가 동하여야 속히 출산을 하고 또한 일진에 비화되면 당일에 출산을 한다. 단 공파묘가 없어야 된다. 소녀나 모효가 효수무기하여 충극을 받으면 태아는 사산의 위험이 있고 산모는 산액을 당할 수 있다. 소녀가 공파묘를 당하면 흉한데 특히 소녀가 감기로 화하면 또는 감기가 소녀로 화해도 유산의 위험이 있다. 또한 태효나 소녀가 백호가 임하여 발동하면 태아가 사망의 위험이 높다. 백호가 제효에 붙어 발동하여도 태아가 사망한다. 11. 실물 시민점에 관하여 1번 용신의 구분에 있어서 제효는 돈이나 상품, 금은보석, 곡물 등을 용으로 한다. 부효는 증권, 문서, 인장, 의복, 자동차, 배, 장신구 등을 용으로 한다. 소녀는 동물, 식물 등을 용으로 한다. 관효는 도적, 사기꾼, 공무원, 시체 등을 용으로 한다. 이 소지지와 방향에서 본궁으로 지수, 합봉의 처소를 한다. 본궁은 건태의 경우 금궁이고
진소는 목궁이며 간고는 토궁이고 리는 화궁이고 감은 수궁이다. 또한 용효의 오행으로 방향을 알고 효위로 소재를 파악한다. 용효가 음복되거나 변효해 있을 때는 비신이나 본위의 동요에 의한 육친의 상의에 의한다. 용효가 충합될 경우에는 그 육친의 상의에 의한다. 도적을 찾을 시 관기가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에 있을 시 괴의 방위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세 번째, 찾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용신이 동하면 찾을 수 없지만 용화용이 되면 스스로 돌아오고 휴수무기한 용신이 왕한 세요로부터 극을 당하거나 음복되어 있는 용신이 비신으로부터 극을 당하면 찾을 수가 있다. 육합계가 되면 숨어있는 곳으로 찾기가 힘들고 육진계가 되면 나돌아다니는 것으로서 찾을 수가 있다. 용효의 효의 위치에 의한 소재지. 용효가 내게 있으면 집 아니다. 용효가 외께 있으면 집 밖이다. 여기에서 최효 즉 이료는 우물이며 수도가를 의미한다. 이효는 부엌을 의미한다. 사묘는 방이다. 사효는 거실과 현관을 의미한다. 오효는 도로, 진입로를 의미한다. 육효는 선반이요 담장 밖이다. 효의 위치에 의한 소재지에서 본궁이 본궁으로 변하면 인근이다. 본궁이 타궁으로 변하면 타도나 외국에 있다. 그러므로 외계의 형효가 동하여서 관계를 화출하여 타궁으로 변했다면 친구가 도적으로 변해서 멀리 타도 내지는 타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원근은 효의 위치를 중의하고 방위는 용신의 오행을 중의하고 인사는 육친을 중의한다. 용효를 음복하거나 화출하거나 또는 충합했을 때 육친 효에 의한 소재지 파악은 다음과 같다. 즉 용신이 관효에 음복되면 관리의 집이고 형효에 음복되면 친구의 집이고 부효에 음복되면 친척의 집이고 소녀에 음복되면 산중절에 숨어있는 것이고 재효에 음복되면 여자의 집이나 술집에 있다. 또한 용신이 뇌께 있으면 동안 소녀에 음복되거나 화출된 변효에 있으면 소녀가 용효를 충합해도 동일한 의미로서 자식의 손을 탄 것이고 따라서 자식의 방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애완견이 장난하여 애완견 집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형효는 형제나 친구, 동료를 의미한다. 화장실과 벽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녀는 자식, 스님, 의사, 동물을 의미한다. 또는 방안이나 절, 병원, 가축의리를 의미한다. 재효는 처나 첩이요, 여자, 상인, 기술자를 의미하며 또는 부엌이나 창고를 의미한다. 관효는 남자, 도적, 사기꾼, 관인을 의미하며 사당이나 불상, 묘지, 정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부효는 사장, 스승, 문인 또는 책장, 옷장, 문서함을 의미한다. 오행으로서 소재를 파악한다면 목은 동쪽이요 숲이나 목공소가 되겠고 화는 남쪽으로서 공장이나 보일러실이 되겠고 금은 서쪽으로서 사원이나 철물점이 되겠고 수는 북쪽으로서 호수나 연못과 물탱글을 의미하기도 한다. 용신녀의 오행이 진술 충미가 될 경우에는 묘고로 보는데 예를 들면 용신이 진토일 경우 수고로 호수나 물탱글로 보고 용신이 미토이면은 목고로 숲속이나 목재소 등이 되는 것이다. 도적을 찾는 경우의 점에서는 귀신이 지세함을 좋아한다. 구제나 대인점에서는 귀신은 방해꾼으로 원하는 일에 회방을 놓지만 도적을 잡는 일에는 귀신이 지세하면 도적이 멀리 갈 수가 없어 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도적을 찾을 경우 용신이 왕하여 동하면 잡기가 어렵다. 이때는 왕한기가 언제 묘고로 찾아드는가를 보고 그때를 잡는 시기로 본다. 즉
도망자를 잡는 일에는 용신이 정하여 세약하거나 충국됨을 줘야 한다. 단 도망자를 잡는 일에 용극세하면 도망자가 돌아와서 나를 극한다는 것이니 그냥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 실물점이나 가출인을 찾는 경우에는 용신이 휴수하여 충국되는 것이 좋지 않다. 휴수 충국되면 잃어버린 물건은 변조되고 가출인은 지액을 당한 까닭이다. 도적을 잡는 일에 재유가 휴수 충국되어 있으면 도적을 잡더라도 재물은 이미 없어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신이 지세하면 스스로 돌아오는 상으로 새의 아래에 음복되면 신변에 있는 것으로 실물점에는 좋아도 도적을 잡는 일에는 신변의 재앙이 따르는 상이 되니 흉하다고 본다. 단 관기가 지세하였어도 동안 소녀가 일진에 있다면 도적이 체포되는 상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일진은 육효의 주제신으로 월파된 효를 합하고 충해줄 수 있고 쇠약한 것은 부조할 수 있고 강한 것은 억제할 수 있고 발동한 것은 제할 수 있고 복장된 것은 발탁하여 등용할 수 있다. 관기가 왕하여 동하였으면 도적 맞는 것이고 쇠하여 정하고 있으면 잃어버린 것이다. 음복되거나 공파되었어도 실물로 본다. 도망자의 입장에서 점하는 경우 세요가 묘에 들면 구금될 것이고 일이나 월효가 동하여 세요를 형충극해 하면 재앙이 닥친다. 12. 관제 소송점에 관하여 형사사건, 행정소송 등의 송사일 경우 관여가 간청이 된다. 민사소송, 일반인과의 소송일 때는 응요가 상대가 된다. 소송, 송사에서 부요는 소장이나 증빙서류, 진정서 등이 된다. 소녀는 변호사가 되며 가녀는 증인이 된다. 관계가 공망으로 시녀가 왕하면 관제의 근심이 사라지고 시녀의 육해가 임하면 관제를 면하기 어렵다. 관계의 백호가 통과하면 형을 받을 것이고 구진이 임하면 옥에 갇히고 태세가 관계를 충하면 석방이 되고 월건이 관계를 충하면 죄를 사면 받는다. 그러나 일진과 관계가 상극이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왕한 관계가 신을 극하면 형을 면하지 못하고 관계가 세요나 신에 음복되면 죄를 면하기 어렵다. 한편 청룡이 동하면 화해하게 되고 주작 관계가 동하면 구속되고 구진이 동하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 백호가 동하면 실형을 받고 등사가 동하면 구속이 되고 현무가 동하면 매우 불리하다. 세와 응이 서로 합의되거나 모두 공망이 되면 쌍방서로 합의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 세가 왕하고 응이 세함이 좋고 관사의 일 경우에는 세요가 유정하고 관요가 유기하여야 뜻을 이룰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관기지세하고 수기인묘 등이 되면 감옥에 간다. 일과 월 동요의 관기가 세요를 극하면 본인이 중한 형액을 당한다. 만일 상대가 있는 경우엔 관기가 응요를 극하면 상대가 형액을 당한다. 관제에 소녀가 동하여 지세나 극세를 하여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단 선거와 명예와 이익의 일에는 손극관으로 관이 빚을 이르니 중지하는 것이 좋다. 소송점에서 부요가 지세하면 내가 고소하려는 것이고 응요가 부요에 임하고 또한 동하였으면 상대가 이미 고소한 상태이다. 소송점에서 형요가 지세하거나 동하면 손재가 많다. 이때 간요가 동하여서 억제하면 손재는 없다. 간요가 세요 옆에 있으면 나의 증인이고 응요 옆에 있으면 상대의 증인이고 간요가 세요를 충극하면 나를 해하는 것이고 간요가 응을 충극하면 상대를 해하는 것이다. 관계가 간요에 임하여서 응을 극하면 잘못이 상대에 있음이고 세를 극하면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관계가 사후 핫살이면서 왕하면 중형이 예상되고 형요 지세하고 백호가 임하면
소송이 장기간으로 재산상의 피해만 입는다. 부요와 간요가 합의되어서 세요를 생부하여 주면 관의 소환을 받고, 부요가 동하여서 간요를 유통시켜주면 진정서 또는 증빙서류 등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다. 단 반드시 부요가 유기하고 공상됨이 없어야 한다. 부요와 간요가 중첩이 되면 증빙서류 등이 불분명하여 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모든 것이 지연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세요와 태세가 생합되거나 세요와 월간이 생합되면 사면되어 풀려날 수도 있다. 세요가 일진과 생합을 이루거나 부가 생합을 이루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사면될 수 있다. 고소 또는 항소의 기륭에서는 세와 응의 왕세 또는 부요를 같이 살핀다. 부요가 유기하고 세요가 유정하면 기라고, 세요가 휴수 공상되면 헛수고만 하게 된다. 부요가 왕하지만 동하여서 극세하면 오히려 재앙이 오므로 중지하여야 한다. 일반 사람이 형요가 지세하고 재요와 부요가 휴수무기하면 재물의 손해가 있고, 공지자가 소녀가 지세하여 동한다면 파직의 우려가 있다. 단 공직자의 경우 소녀가 지세하고 동한다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상으로 그 상황을 잘 직시하여 판단해야 한다. 13. 가택점에 관하여. 가택점에서 내 외계를 살핌에 있어서 이요가 택효요, 오요가 인구, 도로 효이다. 오요가 이요를 극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이요가 동하여 오요를 극하면 집안 식구가 우한 등 액을 당한다. 택효 이요에 손이나 재가 임하면 간에 평안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관기가 임하면 관제나 질병 등의 액이 있다. 또한 이요에 형요가 임하면 손재수요, 부요가 임하면 자손의 액이다. 택효 이요에 응이 임하면 다른 성이 집안에 같이 있음이고, 택효가 발동하여 세요를 생하면 머지않아서 1, 2년 사이에 이사를 한다. 가택을 양택으로 보며 분묘를 음택으로 본다. 세요는 만사 만물의 주인이다. 초요는 주산, 즉 음택, 양택 불문하고 산에 의지함으로써 기초가 되며, 이요는 가택이 되고, 이요의 대요인 오요는 인구, 즉 도로효가 된다. 부요는 건물이나 가택효로 본다. 따라서 주택과 인사의 기륭을 논할 시에 세요가 부요의 왕세를 살피면서 초요, 주상과 이요, 가택도 참고하여야 한다. 택지의 기륭점에서 세요가 내게 임하고 유기하여 건왕하면 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양택의 근원인 초요와 이요는 왕상하여 세요와 유정함이 좋고, 휴수충국이 되면 빈약해서 흩어지는 상으로 흉하다. 따라서 초요와 이요가 세요를 충국하면 주산 또는 용맥이 택지를 억압하여 누르고 찌르는 것이 되므로 간해의 재앙이 많은 상이다. 세요는 택지이고 부요는 건물로서 세요와 부요가 상생상합하면 좌양이 올바른 것이므로 택지와 건물이 기쁘고, 부요가 동하여 극세한다면 건물과 택지가 화합이 안 되는 상으로 흉하다. 이 경우는 대문 또는 현관 등 건물의 방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응요가 세요를 극세할 때도 방해가 흉하다. 세요가 휴수무기한데 관계가 지세하거나 세요가 화출한 변효가 귀로 회두국되면 흉조이며, 가택효가 공망이면 이사를 하지 않음이 좋고, 부요나 오요, 인구효가 역마와 함께하면 이사를 해도 괜찮다. 세왕으로 내께 임하면 길상이다. 세효가 휴수무기하여 외께 있으면 흉상이다. 부요가 세효까지 극하면 간에 흉사가 빈번히 일어난다. 14. 출행점에 관하여. 출행점에서 자기 자신의 안녕은 세요를 위주로 보며 만나는 상대는 응요를 보나 목적에 따라서 재요,
관여 등을 용신으로 정하여 세요와 겸하여 살펴본다. 이때 관여는 동행자가 되겠고 이를 경영하는 데 쓰는 비용은 제요로 본다. 단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세요와 용신의 선후를 가려 살핀다. 출행점에 세요가 유기하고 공상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소녀가 지세하고 동함을 좋아한다. 소녀가 동하면 지세의 극세를 막론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이슬같이 사라진다. 단 관여를 용신으로 할 경우 소녀가 지세하거나 동하는 것을 꺼린다. 송극관. 세요가 진신이 되면 출행함이 좋고 세요가 태신이면 출행치 아니함만 못하고 세요가 복음이 되면 부동하여 출행치 못한다. 출행점에 세요가 동하여서 출행을 결심하였어도 세요가 충파합 공상이 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행치 못하고 있는 상이다. 세요가 휴수한데 일이나 월 동요에 충극이 되고 청룡이 임하거나 현무가 임하면 여자로 인해 망신살이 뻗친다. 세요가 왕하여도 발동한 소녀가 세요를 충극하면 주색으로 인해 병을 얻게 된다. 이 경우 동안 소녀가 간기로 변하여 세를 극상한다면 주색의 결과로 관제 구설에 휩싸여 소송으로 간다. 관기가 4개 있거나 4개가 일이나 월 동요의 극을 받으면 집을 떠나고 외개의 관계가 있거나 외개가 극을 받으면 집을 나서는 것이 안 좋다. 한편 출행점에서 세요가 응요를 극하거나 세요가 응요가 비화되면 출행에 이로운 일이 생긴다. 육춘계가 육합계로 변하면 출행에 길하다. 관계가 중첩되고 동하여 현무가 되면 도적을 근심해야 한다. 괴의 상의로 살펴보면 건궁과 진궁의 관계가 동하면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태궁과 감궁의 관계가 동하면 풍파를 주의해야 한다. 이궁과 송궁의 관계가 동하면 화해과 살림에서의 재앙을 피해야 한다. 공궁과 간궁의 관계가 동한다면 토서, 평야, 상간 등에서의 흉함이 있다. 용신이 유기한데 공상이 되면 공상을 벗어날 때 일의 성사가 이루어진다. 출행에서도 세요가 유기한 경우에 공상이 되면 공상이 벗어날 때 출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세요가 동하여 충파된 것은 합되는 때에 동하여 합된 것은 충계될 때 출행하게 된다. 오행의 상의로는 청년기는 주색의 상해이다. 주작기는 제한구설의 상해이다. 구진기는 간금의 상해이다. 등사기는 풍파사고이다. 백호기는 횡액 질병 관액이다. 현무기는 도적의 상해를 당한다. 15. 매매점에 관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부요가 용신으로 생세 합세하여 유기함에 길하고 매도할 때는 응요를 생하거나 합하는 것이 길하다. 부요가 정하면 충할 때 이루어지고 부요가 동하여 공망이면 출공할 때 이루어지고 부요가 합된 것은 충계될 때 이루어진다. 매매점의 육충은 흉하고 육합은 길하다. 한편 용신요가 다연이면 경쟁자가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공상 또는 동정을 살펴서 판단한다. 매매점에서 간요는 중개인이 된다. 간요가 동하여서 세요나 응요를 극하면 중개인의 방해로 성사가 어렵고 간요가 부요를 충합한다면 타인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상이다. 매매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요 즉 문서의 왕세로서 성사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상호 간의 계약의 성사 여부는 응요와 부요를 겸하여 살펴야 한다. 어떤 사안을 점칠 때 점치려는 사안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 하늘은 그 급한 사안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니 선호의 판단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다. 매도인의 점일 때는 세요가 매도인이고 응요가 매수인이다. 매수인의 점일 때에는 세요가 매수인이고 응요가 매도인이다. 세와 응이 상생상합되면 매매가 이루어진다. 공상묘절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요가 동하여서 부요로 변하거나 극하거나
부요가 동하여서 제요로 변하면 매매가 이루어지고 응요가 동하여서 제요로 변하면 계약이 파기된다. 과업과 계약서는 부요로 용신이 되고 원신은 관요가 되니 부요와 관요가 왕상하면 기라고 공상묘절이 되면 흉하다. 초요가 부요로 일진과 비화되면 땅의 매매권이고 태초이요가 부요로 일진과 비화되면 집의 매매권이다. 세요와 응요가 상생상합이 되면 매매가 성사되고 서로가 충국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간요가 동하여 통관시켜주면 중개자가 나서서 매매를 성사시킨다. 세요와 응요가 같이 공망이면 피차 상호 간에 매매의 의사가 없는 것이다. 초요와 가택 2호가 공망으로 임묘되거나 겁살이 동거하면 저장 잡혀있는 집이다. 또한 왕한 간요가 부요를 생하면 과다한 담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육합계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고 육충계는 일의 장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충중봉합은 결과적으로 일이 성사되는 것이고 합처봉충은 일이 안되고 깨지는 것이다. 16. 시험점에 관해서 시험점에서 자점이나 대점을 불문하고 공부나 스승인 부요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리고 학교나 회사, 관청 등의 관요는 시험의 주체자로서 부요의 원신이 된다. 시험에서 관직을 원할 경우 부요와 관요가 둘 다 왕해야지 하나만 왕하고 하나는 세한다면 시험에 떨어진다. 또한 세요가 동하여서 관요로 변했을 때 관요가 세요를 극하면 10년 공부 모두 허사가 된다. 대점, 즉 부모가 보는 자손의 시험의 합격 여부의 경우에 부요를 용신으로 관요를 원신으로 한다. 이때 부요가 건강함을 기뻐한다. 그러나 부요가 동하는 것은 괴의 상의로 보면 부모의 사생활이 되는 고로 자손의 시험점에서 부요가 동할 때는 자손의 신수점을 반드시 다시 보아야 한다. 제점하여 본 자손의 신수점에 소녀가 효수 충극되었다면 부모의 사생활의 괴상이므로 자손의 앞날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즉 학교, 전공 등과 함께 효학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녀가 유기하여 상해됨이 없다면 괴상이 바로 부모의 일이 아닌 자손의 일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요가 유기하고 유정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부요가 유기하나 공상이면 공상이 벗어나는 때에 성취할 수 있다. 또한 세약한 부요가 길하게 변하고 육충이 육합으로 변하면 그만두었다가도 다시 작심하여 시작한다. 그러나 세약한 부요가 공상이 되고 흉하게 회두국 또는 태신되는 경우와 제요가 지세하고 또는 육합이 육충으로 변하면 중도 하차로 계속할 수가 없으니 진로를 변경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부요와 간요가 유기하여 유정할 때 부왕, 관세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나 관요가 유수하여 공상이 되고 관요가 동하여서 극세하면 합격할 수가 없다. 특히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 관이 세약하면 합격이 불가하다. 제요는 부요를 극하고 소녀는 관요를 극하므로 제요와 소녀가 지세하거나 동하면은 부요와 관요가 유기하더라도 합격이 어렵다. 그러나 제요가 동하였는데 관요가 같이 동하여서 지세하거나 생세하면서 제요를 재생관이나 관생부로 유통시켜주면 합격한다. 세요는 일가월 동요의 관요나 부요와 합의되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오요가 관요일 때 생세에 합세하면 어느 경우보다도 최우선으로 한다. 형이 동한 가운데 일이나 월에 비화를 얻으면 구간 시험점에서 성취하기 어렵다. 세가 유정하고 관여가 월간과 일진에서 생부를 얻으면 시험에 합격하나 세요가 동하여서 관으로 변하고 그 관이 다시 세를 극하는 회두국이 되면 구간이나 시험에서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세요와 부요와 관여가 삼합으로 부국이나 관국을 이룬다면 시험에 합격하고 구간의 뜻을 이룬다. 단 삼합으로 손국을 이루거나 손지세하고 동하는 경우에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17. 이사점에 관하여 이사의 방위는
생세방으로 세요를 생하는 방향이 좋겠다. 극세방은 흉조가 되나 관요가 지세할 때는 극세방도 길하다. 단 세가 왕해야만 한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건물의 매입이나 임대차를 하여 이사를 할 경우에는 부요가 용신으로 주택이 된다. 이 경우 부요가 동하여서 용국세로 세요를 극하면 흉한 징조이고 세요가 휴수무기한데 관계가 지세하거나 극세해도 흉한 징조이다. 세요가 기로하거나 회두국되어도 흉하다. 이사할 때 육충이나 반음, 유운, 기운계가 되면 이사하려고 해도 여의치 못하고 혹 이사했더라도 바로 다시 이사하게 된다. 백호가 동하고 관계가 동하고 형요가 동하면 이사로 인한 손재와 반목과 질시로 인한 재앙이 따르니 이사를 하지 않음이 좋다. 또한 진정하거나 진발하면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좋은가? 즉 택지의 문제로서 지리적인 기륭을 보는 것으로 이때는 세요가 용신으로 세요의 왕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사는 집은 네 개이다. 이사를 갈 집은 외개이다. 이렇게 네 개가 외개를 극하거나 세요가 응요를 극하면 이사를 가지 말고 지금 사는 집에 눌러 사는 것이 좋다. 세요와 네 개는 현재 사는 집이고 응요와 외개는 이사 가서 살 집이다. 또한 외개가 네 개를 극하거나 응요가 세요를 극하면 이사를 가는 것이 좋다. 네 개의 부요나 가택효가 통하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택효가 암동이면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사를 하게 된다. 부요나 가택효가 통하여서 태신이 되거나 반음, 복음이 되면 이사를 가기가 어렵다. 만일 이사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된다. 이사점에서 형요가 통하면 구설수와 손재수가 있다. 소녀가 통하면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나 남편한테는 흉한 일이 생기고 재요가 통하면 부모에게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고 가흑의 문제가 생긴다. 관요가 통하면 관제와 질병이 생기고 부요가 통하면 고단한 일이 생기고 자식에게 흉한 일이 일어난다. 18. 분묘점에 관하여 세요는 만사의 주제신으로 혈로 본다. 응요는 조산으로 본다. 초요는 조산이다. 여기에서 조는 조상조이다. 혈에서 가장 멀리 있는 용의 봉우리를 의미한다. 이요는 주산이다. 주산은 자기 자신이다. 세요는 혈장이다. 용맥, 즉 모든 산맥은 혈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봉우리로부터 뻗어 주산에 이르고 그 주산이 좌우 팔을 뻗어서 청룡과 백호를 감싸하느니 바로 혈장이 되고 그 앞마당에 명당이 되는 바 그 앞에는 호수와 바다처럼 큰 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이 안산이 되겠다. 넷개는 조산이나 주산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용맥이 되는 바 세요가 4개에 임하면 일단 정열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세요가 외개에 임하면 외개 용맥의 왕성한 전기가 다 없어져 평지의 척박한 땅으로 양택이나 음택 모두에게 길지는 아니다. 묘지점에서는 세요가 4개에 임하고 왕성하며 청룡백호가 유기하며 세요와 생합하면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지세한 효에 현무가 임하고 유기하여 세를 극하면 산두 즉 혈두가 왕성하여 혈장을 누르고 찌름으로 흉한 상이 된다. 이때 산두에 목이 임하면 상근이 침투한 것이다. 화인토가 임하면 산머리가 길게 뻗쳐 혈장을 찌른 것이다. 금이 임하면 돌이 찌르는 것이다. 수가 임하면 물이 침투한 것이다. 단 산머리 즉 혈두가 세요를 극해도 휴수무기하고 정하면 무해하다. 지세한 효가 수국 등 수기가 왕성하면 강이나 하천 등 연못의 영향으로 혈장에 물이 모이는 곳이다. 특히 진토의 수고가 오요나 육효에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자청룡 우백호 즉 청룡은 자안이고 백호는 우안이다. 아는 책상 안으로서 혈 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
즉 산이 있으면 안산이고 물이 있으면 안수이고 안에 있으면 내안이고 밖에 있으면 외안이다. 현무를 산두라 하고 주작은 명당이고 등산은 도로가 된다. 명당이라 함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묘지이거나 집토로서 혀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의 묘역, 즉 소명당, 내명당, 중명당, 외명당 등 4개의 명당을 합칭한 말이다. 묘지점에서 유언께가 되면 가족이 돌보지 않는 곳에서 시신이 매장되어 혼백이 외롭게 정처 없이 떠도는 상이고, 한편 기원께는 먼 타향에서 혼백이 가족 곁으로 오고 싶어 안달을 하는 상이다. 좌향이란 가옥이나 묘가 앞으로 향하는 곳이 향이고 향의 반대 방향이 좌가 된다. 즉 묘지에서 시신이 머리를 향하는 곳이 좌이고 발이 향하는 곳이 향이다. 참고로 분유점과 음택은 장제의 발언과 바르지 못함을 분별할 수 있다. 세요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고 응요는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의 배경이다. 응요가 발동하여 새인 나를 생하면 나에게 덕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관이 비록 학문과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 공망은 빈자리이다. 세요가 공망이면 내가 명당을 얻을 수 없고, 응이 공망이면 지관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명당과 인연이 없다. 육효는 항상 초요부터 기세가 일어나 육효에 이른다. 혈이 1과 2효에 있고 산두의 생기를 얻어 자손이 대대로 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혈이 3, 4효에 임하면 산두의 기운으로 부귀한다. 혈이 5효와 6효에 임하면 기세가 수그러진다. 산두의 기가 절이 되니 지세와 사냥이 맞지 않고 명당 찾기가 어렵다. 새가 사막국을 이루면 혈의 기가 모인다. 육춘께이거나 세요가 충파되면 기가 흩어진 곳이니 돌과 모래가 많은 맥이 없는 지역과 같다. 또 년이나 월이나 일이 혈을 생하거나 혈위에 임하면 자손이 번성한다. 년이나 월이나 일이 세를 극하면 당대에 몰락한다. 응요는 명당의 배경이다. 개 중에 부가 복신이면서 공망이면 후손의 고아가 많게 된다. 관이 복신이면서 공망이면 과부가 많다. 재가 복신이면서 공망이면 호라비가 많다. 19. 평생점에 관하여 세요에 간기가 들고 일묘가 된다면 일생 질병에 시달리고 관제와 재액이 따른다. 또한 새가 일진의 충을 만나면 불리한데 월파를 만나면 더욱 흉하다. 구진이 지세하면 어리석고 둔하다. 등사가 지세하면 방탕과 사치가 심하고 게으르며 허욕이 많다. 현무가 지세하면 간계와 거짓이 있으며 도벽이 있고 음험하다. 청룡이 지세하면 외유내강으로 총명하다. 낭만이 있다. 그러나 주색에 빠짐이 있다. 백호가 지세하면 용맹하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횡폭하고 횡액을 당할 수가 있다. 부요가 득세하면 평생 어려움이 많다. 관요가 지세하면 일생 질병에 시달리거나 또는 출세하여 귀하게 될 수도 있다. 형요가 지세하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처궁도 흉하다. 소녀가 지세하면 덕망이 있고 의식이 풍부하며 재요가 지세하면 금전이 따르고 경영이 순탄하다. 왕한 부요가 세요를 생하면 조상과 윗사람의 사랑이 있고, 소녀가 세요를 생하면 자식과 아랫사람의 덕이 있다. 재요가 세요를 생하면 처제의 복이 있고, 관요가 세요를 생하면 귀인과 공인의 도움을 받는다. 세요가 왕하고 발동하면 자수성가하고, 세요가 타요의 생부를 받아 왕해지면 인덕이 많은 것이다. 세요가 태세와 월간의 충국을 받으면 윗사람의 덕이 없다. 재요가 타요의 생부로 왕해지면 상업 쪽이다. 관요와 부요가 함께 왕하면 학문 쪽으로 출세한다. 한편 세요와 명이 휴수한데 왕한 관요가 세를 극하면 단명한다. 여자는 관으로 남편을 삼으니
관이 왕해야 남편 덕이 있다. 만일 공망을 만난다면 평생 해로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관이 휴스무기하고 등사나 구진과 동거한다면 어리석고 무능한 남편을 만날 것이다. 반복하여 들을 때마다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